Sanctuary. Sanctuary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9번째 에피소드, 동업자의 횡령 및 탈퇴로 인한 동업정산 청구 소송에서 감정 절차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업정산 관련 6번째 주제로 사후나 동업계약 후 동업자의 횡령 및 이로 인한 동업탈퇴로 인하여 동업정산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업정산에 있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수반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동업정산 소송에서 수익금 산정, 즉 동업수익금 정산을 위해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감정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동업소송에서의 위 감정 절차의 내용, 결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자, 원고와 피고는 대학 시절 친구였고 피고 권유로 원고와 사우나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지분은 50%로 하고요. 6억 원을 출자하게 되죠. 자, 피고는 운영 총괄을 하다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횡령이 인정되어서인데요. 자, 이에 탈퇴하면서 원고는 피고 투자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반환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합니다. 다만 피고는 운영 과정에서 개인 용도로 1억 2천만 원 횡령이 인정이 되어 이 1억 2천만 원의 횡령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거죠.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 동업계약이 신뢰파탄으로 종료되게 되죠. 자, 이때 원고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인 건데요. 자, 이 소송에서, 이 민사소송에서 감정 결과 횡령액이 감정인이 판단한 횡령액이 2억 7천만 원으로 감정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원고는 내가 동업정산 관련해서 투자금 2억 5천만 원 피고에게 물론 횡령은 했지만 그래도 투자금 반환 2억 5천원 하기로 했으니 원래 최초 투자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 그 내가 줘야 될 2억 5천만 원을 이 횡령액 2억 7천만 원에서 차감한 나머지 2천만 원만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피고는 무슨 소리냐,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주기로 한 동업정산 관련 합의금 2억 5천만 원에서 위 횡령액 1억 2천만 원을 차감한 1억 3천만 원 나한테 지급해라 라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를 했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주장대로 1억 3천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어서 감정인은 이와 같이 감정을 했었어요. 자, 이 감정 신청은 동업정산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을 집계를 하고 정산을 해서 이익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서로 금액 하나하나 입증하고 주장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감정인이 감정평가사나 회계사가 이와 같은 이 재무자료를 근거로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감정 결과는 매출 누락 1억 3천만 원, 그리고 용도 불분명한 예금 인출액 1억 4천만 원으로 해서 횡령 금액이 2억 7천만 원으로 보인다라고 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횡령 금액 2억 7천으로 나왔으니 원고는 이 동업 계약으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2억 7천만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은 1억 2천이었죠. 횡령액은 그 금액 이상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탕 사우나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장부 기장을 전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 역시 추정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감정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와 자료의 적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절대적으로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만 횡령, 이 부분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피고 D가 원고로부터 받을 채권은
2억 5천만 원 원래 투자금 중에 일부 받기로 한 2억 5천에서 횡령금액 1억 2천을 뺀 1억 3천만 지급받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역시도 주장 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 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즉 감정 결과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의견, 감정인이 이런 결과를 내놓았더라도 그 감정인의 결과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측 당사자의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법관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감정인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거 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업사업 정산에서는 전문가의 감정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이 수익과 비용 정리, 이익에 대해서 직접 정리해서 주장 가능하도록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감정 결과에 대하여 확인 및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감정 절차의 중요성 관련해서는 자, 감정인 선임 단계에서도 감정인에 대해서 감정인 선임과 관련된 의견, 법원에서 감정인 후보를 한 2명, 3명을 내면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감정 결과에 따른 의견, 감정 결과 해석 및 필요한 경우에는 반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동업계약에 있어서 동업정산 과정에서 법원의 증거 방법의 하나로서 감정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추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